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하고 또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죠. 이 둘이 서로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상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셸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또 영킴 의원도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킴 의원에 대해서는 좀 라이노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저희가 봐야 될 정도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셸 박 의원과 영킴 의원을 잠깐 비교를 하자면 미셸 박 의원이 좀 더 강한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영킴 의원이 라이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년 이상 의정 활동의 보좌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의회 구조라든가 이런 워싱턴 정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 미셸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해서 아주 강한 자신의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써서 좀 눈길을 받고 있고요. 근데 요번에 실업 지원 사기 방지법이라고 새로 발의한 법안은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쪽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법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또 들었을 때에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연방정부에서 제공해 온 코로나19 실업수당, 이 실업수당 지원금이라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오용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근데 꼭 공화당 의원들만 내놓은 법안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민주당 소속인 조시 하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법안에 자기는 이제 찬성한다 해가지고 스폰서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초당적인 법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캘리포니아주 쪽에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왔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도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거짓으로 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백만 달러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유출됐다. 당연히 걷어들여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처벌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것이고요. 맥카시 원내대표는 오늘 성명에서 지난해 연방 하원은 팬데믹과 다양한 봉쇄령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에게 긴급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행동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의 고용개발부는 부정직한 단체나 부적격자에게 최대 310억 달러의 팬데믹 실업 지원금 혜택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부정직 실업 지원이 분산됐다.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만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 약 310억 달러가 허튼 데 돈이 나갔다라는 게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거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310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정하게 분배된 이 납세자들의 달러는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됐고 노동자로 돌아가려는 동안 원조를 받기 위해 애써온 수백만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민폐 끼친 것이다. 이게 이제 성명서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민폐를 끼친 나쁜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금을 신청을 해서 사용한 것이 개인 단위도 있지만 단체 단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체 단위도 있었다. 아예 거기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야, 이거 연방에서 나오는 돈이다. 마치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이상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정부 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모두가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나오는 돈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돈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눈먼 돈 나왔다 해가지고서는 정부기관에서 이럴 때 주민들한테 선심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막 풀어댔는데
그 과정에 좀 무리하게 사용된 부분들이 있다. 이거 전부 다 이제 추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추적이 되고 어떻게 회수되는지 저희가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카시 의원은 또 성명에다가 이런 말도 해놨습니다. 나는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이번 팬데믹 실업 지원금 사기 보호법의 원안 공동 후원자로 합류한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같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미셸 스틸 의원도 그렇고 영킴 의원도 그렇고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비록 본인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폰서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지정한 PUA, 그러니까 팬데믹 실업 지원금이죠. PUA 지급액을 회수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고 주 당국이 PUA 프로그램의 부정행위 방지 노력을 개선하고 실업수당 사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야 됐는데 오히려 피해를 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잘못 돈을 갖다가 막 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회수하고 또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테일 의원은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납세자들의 돈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편에 서야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수십억이 사기로 지불된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캘리포니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 혜택을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벌써 10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돈이 오지 않고 있더라. 이랬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기꾼과 범죄자들에게 114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초당적인 법안은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돈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 2월 달에 이 맥카시 원내대표하고 스틸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에서 2021년 1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이죠. 1월 달 감사 보고가 있었는데 허위로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지급했던 내용들을 적발했다라는 감사 보고가 나온 겁니다. 이거 보고서는 이제 분노한 거죠. 이런 하고 분노를 한 겁니다. 그렇게 분노를 하고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한테 당시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상당히 많은 하원 의원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다 같이 서명을 해 주었죠.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집행하고 잘못 돈을 남용한 것, 오용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돌려놔라. 이렇게 편지를 쓴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5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지금 이 법안을 제시했다. 지난 5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주 행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내놓는 것이죠. 주 행정부에다 경고하는 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법안에는 부정한 PUA 혜택 지급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노동부 측에다가 제출하라라고 이제 명령하고요. 국가 사기 방지 대책반이라는 것을 만들고 의회의 부정행위 복구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의무화합니다. 주정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정 PUA 지불액의 75%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면 일정 벌금을 주 정부한테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 행정부들이 내년 말까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나왔던 각종 지원금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보고하고 그 잘못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 최소 75% 이상을 회수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주정부한테 벌금을 먹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PUA 혜택 청구자의 정보를 연방 교도소 기록, 주 교도소 기록, 그리고 E-Verify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데이터베이스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 PUA를 과잉 신청하다거나 초과로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횡령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범죄자로 취급해서 벌을 내리거나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범죄자처럼 기록에 남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원조회하면 그게 기록에 뜨게 하겠다는 것이죠. E-Verify에 넣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취업의 결격 사유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법령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연방 우편법 그리고 유선 부정행위의 이런 행위 법령에 따라서 최대 벌금 혹은 징역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형벌을 주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만약에 위장 또는 도용된 신분으로 고의로 속여서 이렇게 했다면이라는 이제 전제가 붙습니다. 실수로 일이 처리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실수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은 고의로 위법하게 신분을 도용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정부에게 실업 관련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주자를 위한 사기 핫라인을 구축해서 이 데이터를 유지하고 연방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주정부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 놓게 하고 핫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연방국세청에 이것을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이제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미셸 박 의원이 어쨌든 이런 좋은 법안을 발의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또 우리 한인들 위상도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해서 하여간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미셸 박도 그렇고 영킴도 그렇고 되도록이면은 그 최대한 좀 이제 자기 본분을 좀 잘 지키는 좋은 정책 입안들 더 노력해 주기를 저희 이제 바라는 마음 큽니다.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금 특히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 자체가 좀 좌파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딱 그 정말 마가 의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공화당 의원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을 저희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화당 의원이고 보수 진영에 있는 의원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 모든 지지자들의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